암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통곡자연 식물식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은 무조건 채식이 좋다라는 고정관념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려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항암 치료 중에는 무조건적인 채식 위주의 식사보다 고기와 생선 등의 영양가가 높은 다양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골고루 먹어야 한다고 해서 기름지거나 인스턴트 음식을 섭취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항암 치료 등으로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채식 위주로 식단을 조절하게 되면 오히려 암 치료 중에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암에 있어서 꾸준한 관리는 필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암 1기나 2기의 진행 상황일 때 항암 치료와 수술로도 80% 정도의 생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기 위암, 갑상선 암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의 완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암에 대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누구나 흔히 아는 암 3기나 4기의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통계상 50% 수준을 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많이 걸리는 대장암, 위암 등의 경우 재발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암은 처음 1기, 2기였다가 재발이나 전이되었을 때를 일반적으로 진행암이라고 합니다. 진행암은 4기에 해당하고 이때는 항암 치료만으로는 완치될 확률이 높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암이 발병하고 재발과 전이를 5번 걸쳐 겪으며 수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당시에 담당 주치의 선생님께서도 항암 치료만으로는 병을 치료하기는 어렵다는 솔직한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조금 더 살기를 원했던 아버지는 항암 치료를 계속 받기를 원했지만 담당 의사 선생님의 만류로 인해서 항암 치료를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저는 의사 선생님께 포도당 주사를 항암제라고 아버지께 말씀해 주시고 진료를 해주시면 안 되겠냐는 요청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은 치료를 해주고 싶어도 할 수 없어서 오히려 본인 스스로가 자괴감이 든다는 이야기를 보호자였던 저에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도 분명 공감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항암 치료가 부작용이 워낙 큰 치료법이고 건강한 젊은 사람도 견디기 힘든 공포 치료법임을 알 것입니다. 치료 효과보다도 항암 치료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이 건강에 더 치명적일 때도 있습니다. 화학요법의 일환인 항암은 수술하고 나서 이후 전이를 막기 위해 시행을 하는데 암세포를 파괴하는 과정에서 정상세포 중 특히 빨리 분열하는 특성을 가진 세포에 심한 손상을 줍니다. 그렇게 되면 탈모가 생기고 소화기계의 세포들이 망가져 구역, 구토, 복통 등의 후유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항암 치료로 인해서 면역 기능이 너무 떨어져서 골수 능력이 저하되고 백혈구의 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세균에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공기 중이나 우리가 마시는 물과 먹는 음식에는 세균들이 들어있는데 면역이 저하되었을 때는 세균을 이길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몸에 세균이 들어와서 폐혈증이 걸리고 이로 인해 사망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세균 감염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세균 감염을 예방하며 식품을 섭취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열 조리된 식품을 섭취하세요. 식품을 가열하면 대부분의 세균이나 독소가 파괴됩니다. 식품 중심부의 온도가 어패류는 85도, 고기류는 75도 이상인 상태에서 1분 이상 가열하고 완전히 익혀서 섭취하면 좋습니다. 식수도 100도 이상 끓여서 식힌 뒤 마시거나 밀봉 포장된 생수를 권장합니다. 두 번째, 교차오염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교차오염이란 오염되지 않은 식재료가 음식이 오염된 식재료, 조리도구, 사람과의 접촉으로 인해 오염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교차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조리 전에 반드시 깨끗이 손을 씻고 음식을 담는 그릇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칼과 도마는 용도별로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식품도 웬만하면 날 것과 조리된 것을 구분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세 번째, 위생적인 식품을 선택하십시오. 식품의 표면이나 포장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흠이 있는 것은 구입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용 기한 역시 초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시식 음식, 길거리 음식, 기타 무허가 식품은 비위생적일 수 있으니 웬만하면 드시지 않아야 합니다. 또 건조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는 식품도 주의해야 합니다. 견과류, 건과일, 건채소, 쥐포 등이 해당합니다. 건조하는 과정이 청결하지 않을 수 있고 장기간 보관으로 인해 식품이 변질됐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식사 후 양치질도 중요합니다. 입과 위장에는 자연적으로 많은 박테리아가 존재합니다. 평상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미국 치과협회에 따르면 항암 치료 시 면역력이 저하되면 이 박테리아가 감염증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식사하고 입안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으면 박테리아가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양치질로 마무리를 철저히 해주세요. 사실 항암 치료를 받는다고 모두가 면역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사용하는 약제에 따라 면역 저하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암 치료만으로도 힘든데 다른 감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많은 영상 매체나 서적 등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알게 된 암을 예방하는 식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통곡자연 식물식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형태를 통곡자연 식물식이라고 합니다. 통곡자연 식물식은 모든 동물성 식품과 가공식품을 제외하고 통곡물, 과일, 채소, 콩류, 해조류 등을 주로 섭취하는 식단입니다. 통곡물은 껍질과 배알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먹는 곡물로 영양소가 풍부하고 소화가 잘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통곡자연 식물식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의 거대 영양소와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등의 미세 영양소를 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섬유질은 음식물 속의 나쁜 성분들을 흡착하여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식습관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지병을 호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통곡자연 식물식을 꾸준히 최소한 3개월 정도 실천을 하게 될 경우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통곡자연 식물식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현미입니다. 현미는 구하기도 쉽고 섭취하는 데 부담이 없습니다. 현미에는 섬유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미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등이 풍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고 현미의 섬유질이 중금속, 발암물질 등을 흡착하여 대변으로 배출해줍니다. 만일 소화기관이 약하다면 발화현미나 현미가루를 섭취해도 도움이 됩니다. 암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통곡자연 식물식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은 무조건 채식이 좋다라는 고정관념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려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항암 치료 중에는 무조건적인 채식 위주의 식사보다 고기와 생선 등의 영양가가 높은 다양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골고루 먹어야 한다고 해서 기름지거나 인스턴트 음식을 섭취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항암 치료 등으로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채식 위주로 식단을 조절하게 되면 오히려 암 치료 중에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거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서 일상생활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채식만으로는 영양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기간이나 암 수술 직후에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고루 섭취하고 약 2에서 3개월 후에 어느 정도 체력이 회복이 이루어졌을 때 통곡자연 식물식으로 암 관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통곡자연 식물식을 꾸준히 유지하게 되면 건강상 많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성인병을 일으키는 혈당과 혈압이 개선되고 콜레스테롤도 관리가 됩니다. 염증 등이 개선됨에 따라 만성 피부병도 호전이 되어 간지러움증도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통곡자연 식물을 하게 되면 밀가루나 나쁜 기름으로 튀기는 튀김 종류의 음식을 덜 먹게 되기 때문에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요인을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배변도 원활히 되기 때문에 피부가 좋아지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식단 하나 개선으로 몸에 있는 고질병들이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루 이틀 한다고 해서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최소 3개월 이상 설탕, 밀가루, 튀김, 나쁜 기름으로 만든 음식을 피하면서 통곡자연 식물식을 진행해야 합니다. 요리를 할 때 양념이나 첨가물을 웬만하면 줄이고 채소 역시 많이 조리해서 먹는 것을 자제하면 좋습니다. 귀찮고 까다로울 수 있는 식습관 개선 문제이지만 하나의 변화를 통해서 돈 많이 안 들이고 피부도 좋아지고 병원비 지출도 아낄 수 있다면 한 번쯤 도전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건강하게 살고 싶고 건강 비법을 통해 오래 살기를 소망합니다. 암은 누구나 익히 아는 흔한 병이 되었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기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래서 불치병이었던 암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많은 돈을 소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의학기술이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잘못된 습관들로 인해 잠재되어 있는 병을 더 키울 수가 있습니다. 먹는 식습관 개선만으로도 건강을 유익하게 하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통곡자연 식물식을 통해서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은 관심과 꾸준한 실천에서 시작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이 한층 더 좋아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박식한 공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하고 편안한 하루 되세요.